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전기차 지하 출입을 금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위한 대처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모건대 소방방재학과 최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 교육전문가협회 유영준 수석 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좀 불안하죠. 전기차 화재 좀 진압하기 어렵다고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저 옆에는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전기차 화재가 나가지고 이 전기차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닷새 만에 이 대전 인근 지자체인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전기차 화재에서 이제 불이 나서 자꾸 이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는 이제 한번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진화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최진 교수님,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와 원인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전기차 화재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그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5건, 네. 2020년에는 7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3건, 2023년에는 72건이 발생했어요. 최근 5년 사이에 한 1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주 정차 중이거나 또는 충전 중에 화재 발생 비율이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그런 화재 발생이 된 걸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좀 이쪽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연구하시다 보면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좀 나오는 방향이 있나요? 저희들 이제 전기차 화재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재가 얼마나 나느냐. 네. 사실 그것도 매년 한 5천 건 정도가 화재가 나고 있거든요. 비교가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청라 화재 사건처럼 워낙 이제 큰 그 화재로 이제 번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짚어야 될 게 전기차가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과충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지난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139건 그 화재 중에서 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는 26건, 그리고 이제 운행 중에 일어나고 있는 화재가 오히려 더 68건을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주차 중일 때는 한 36건 정도 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이런 배터리 관리 기술이 상당히 과충전이라든가 과열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화재가 큰 사건이 생기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 관리 문제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호근 교수님께서는 이쪽 분야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저희 뭐 방송에도 출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더 어떤 그런 그 관심이나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중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용어를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충전기에 꽂혀 있다고 충전 중이 아닌데 아직까지 정부기관에서는 충전기에 꽂혀 있는 걸 모두 충전 중이라고 분류를 했거든요. 우리가 호프집에 앉아 있는다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데이터 로고를 나중에 핸드폰에 보면 몇 시에 충전 시작해서 몇 시에 완충돼서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충전기가 꽂혀 있지만 충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전을 하면서 차량 전체의 정기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충전 중으로 분류된 어떤 화재 건수 중에서 충전기의 잘못이나 진짜 전력이 공급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다 화재 난 건 훨씬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대당 화재 건수를 비교하면요. 네. 연간 내연기관 5천 건 이상 나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14건에서 17건이 납니다. 하루에요. 네. 내연기관 차도. 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는 것 중에 대부분 원인의 40% 정도는 정기적인 기계적인 결함이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뭐 방화라든지 사고로 인한 충돌, 20%가 원인 미상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근데 2017년에 만 대당 화재 건수가 내연기관은 2.2대였는데 네. 최근에 기술이 좋아졌는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대까지 줄었죠.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는 0.4대 수준이었다가 2023년에 1.3대 수준으로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내연기관의 만 대당 화재 건수 비해서는 한 35% 이상 작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화재 빈도수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 이걸 제어하거나 끌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피해가 커진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7년에 화재 건수가 0점 수준에서 1.3 수준으로 6년 만에 급격히 늘었잖아요. 전기차가 노후화되면서 배터리가 내구성이 떨어지고 덴틀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원인을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늘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는다 해도 만 대당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이지 그걸 넘어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연기관하고 이제 비교해서 단순히 전기차 화재 빈도가 낮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네네.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 전기차 화재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열 폭주 현상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이제 배터리 온도가 순간 뭐 1000도까지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화재의 특징 계속 이어서 좀 한번 이 교수님 말씀 좀 예,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내연기관 화재 같은 경우는요, 불이 났다가 그 소규모 불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데까지는 짧아도 1, 2분 이상의 딜레이가 있고요. 다만 불이 번졌을 때 차량 전체가 완전히 전소돼가지고 홀랑 탈 때까지의 시간은요, 한 6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1, 2분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문이나 이런 게 좀 찌그러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탑승객이나 운전자가 기절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호 조치를 하는데 최소 2, 3분 이상은 네. 걸리거든요. 1, 2분도 상당히 중요한 타임이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열폭주라는 게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돼서 공기 중에 수분과 접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온도가 최소 850에서 10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5초, 10초 안에 발생합니다. 길어야 20초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 사고를 보면은 충돌 후에 운전자나 탑승자가 피시나 시간이 없이 화재가 급격히 번지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자체가 위험하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피할 수 없는 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배터리에 이상이 발생해서 화재가 감지되면 화재 날 가능성이 높으면 운전자에게 5분 안에 알려주고 또 하나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재 확산 지연 시스템이 어떻게든 적절히 작동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전체 배터리 팩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열폭주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시키라는 규정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압이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저번에 금산에서 화재 났을 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조에 가둬가지고 뭐 진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데 이 어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장비와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효율적으로 진압을 하실 수 있는 훈련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진 교수님, 우리 현실은 좀 어떤지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전기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네. 화재 초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질식 소화포를 덮어서 네.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화재 초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조에 담궈서 이제 열을 식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식히는데 시간이 한 7, 8시간 정도 장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있습니다. 네, 이 유독가스나 또 열기 이것 때문에 소방관이
이제 현장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인천 청라의 화재 사례처럼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유독가스나 열기에 의해서 이제 소방관이 진입이 안 되니까 네. 화재 진압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또 화재 피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우리 부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현실에서 지금 뭐 적정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좀 이대로 가는 흐름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드릴로 이제 배터리 하부를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분사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고 하시죠, 요즘. 있지만 이제 공간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막상 화재는 이번처럼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위험한 그다음 도로위라든가 이제 조건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에서 다양한 정보를 좀 소방대원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현상에 따른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촘촘한 그 매뉴얼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가 이제 잇따르면서 주민 간의 갈등, 뭐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 뭐 이거 두고도 갈등도 많고 이 산업계, 경제계로 봤을 때는 뭐 전기차 예약을 이제 취소하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중고차에 이제 매물로 내놓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에 대한 오해나 관심, 우려가 커지면 이 산업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오해와 진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주 큰일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주고 그렇죠. 정부에서 예. 권고했지 않습니까?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수송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는 당면 과제고 전 세계가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하고 아직 조금 활성화가 덜 됐지만 수소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수송 분야에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상향으로 전기차는 보급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 보조금을 주면서 사라고 권했는데 지금은 전기차 가진 사람이 완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험성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리고 그다음에 분명히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좀 삼가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청라지구의 화재 같은 경우는 저도 충격적이고 상당히 큰 피해가 났습니다. 네. 뭐 자동차 제작사나 아니면 배터리 회사를 옹호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지하 주차장에서는 다수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이번처럼 커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지언정 그게 저렇게 확산된 원인은 우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벤츠 동일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만 2,600대가 팔렸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됐겠죠. 근데 지금처럼 동일하게 여러 시간, 수십 시간을 정차했다가 자연발화처럼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한국에서 한 건, 미국에서 한 건, 창고에서 2건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사례네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파라시스란 중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CATL도 아니야? 하물며 듣도 보도 못한 회사네. 그러니까요. 전 세계 배터리에서 10위권이 저 뒤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벤츠가 철저한 안정성 검증은 다 당연히 했을 거고요. 일반적인 40만 킬로 내구도 테스트도 했을 거고 결국은 화재 발생 비율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만 대당 1.3대의 화재 건수 대비해서 실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극대화된 거는 차지하고라도 전기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그러한 위험성이 내연기관 대비 또는 일반적인 전기차 화재 대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연구하신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영준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이 모빌리티는 전기 관련된 이동 수단 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전문가를 양성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현장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오해와 진실과. 제가 이제 그 협회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자동차 전문지 기자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을 많이 그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배터리를 직접 수직 낙하하는 테스트도 하고 충돌 테스트도 하고 열 속에 어느 정도 버티는지 다양한 그 조건의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의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과민한 반응을 갖는 거는 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또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지금 타도 되느냐, 사려도 되느냐. 그렇죠.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뉴스에 제주도로 가는 차 100편을 태우려고 하니까 충전율을 50% 이상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51%면 화재가 나고 49%면 안 나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불안한 부분, 심지어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피해자가 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짚어가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전기차를 막연하게 뭐 옹호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지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되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1만 대 화재 발생 건수가 전기차가 1.32건, 그다음에 내연기관차가 1.47건. 이렇게 이제 내연기관차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위험성은 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 않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을 해서 또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안에서도 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세차 중에 이런 사례에 있어서 이제 역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피해가 이제 200여 대 이상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됐을 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지 전기차 자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뭐 크다, 많다 이런 것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분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종합을 하면 막연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 달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물론 뭐 정부의 모든 걸 이렇게 기대거나 그쪽만 바라보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좀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고 좀 잡아야 될지 교수님 한번 말씀 주시죠. 실제 이제 며칠 전에 다음 달에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일시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대책안들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기술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세부 디테일한 안을 내놓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끌면 국민들은 불안감은 가중될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미리 어나운스한 건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제작사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화재들 중에 특정 차종 같은 경우는 운행 중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차단이 되고 서너 시간 걸려서 서비스 센터로 옮겼는데 두세 시간 있어서 화재가 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BMS에서 이미 차량 운행 중간에 배터리 이상을 체크를 한 거고 이대로 운행이 되면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원을 차단하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BMS라는 건 그동안 이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50만 대 이상 보급이 됐지만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국내 코나 화재 건도 LG 엔소커 배터리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작사에서는 BMS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매번 충전할 때마다 10분 정도 딜레이는 있습니다만 셀 언밸런스나 이상이 있는 거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결국 제작사한테 BMS를 통한 고도화를 결국은 화재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제품이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불량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뭐 10만 개당 하나의 볼트가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품들은요, 자동차에 쓰이는 2만 개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으면 소음 진동이 나든지 약간 승차감이 이상하든지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배터리는 이 몇백 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을 때 이게 전체 화재로 번진다는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걸 불량률 제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BMS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산 지연 방지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라지구에서 화재도 났고 금산에서 화재가 연이어 났다. 똑같은 NCM 배터리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청라지구 화재 같은 경우는 15초 미만의 손 쓸 틈도 없이 화재가 폭발성으로 이루어졌고, 금산 화재 같은 경우 국산 배터리거든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99% 배터리 불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네. 그 위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배터리 불량으로 나왔을 때도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 차량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부에 불을 다 끄고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도 타지 않을 정도로 위에서 보면 외형이 멀쩡할 정도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터리 그 셀이나 뭐 모듈 한 군데서 불이 발생했을 때도 이게 확산 지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차이점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공포심을 좀 억누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화재나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를 하시잖아요. 지난 금산 그 전기차 화재 보니까 그때 소방대원들께서 대처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막 물도 뿌리고 끌어내고 뭐 방수포도 씌우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셔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 대책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또 뭐 조언해 주시거나 이렇게 또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기차 화재라든지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이 그 지상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지하에 설치를 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진입도 어렵고, 그렇죠. 유독가스가 나와서 여러 이제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상에 주차를 하면 또 지상에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캐노피라든지 아니면 루프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상으로 좀 옮기고요. 또 그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촘촘하게 좀 설치를 해서 화재 확산을 좀 방지를 하고요. 또 주차 구역에 방화벽을 좀 설치를 해서 화재 확산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질식 소화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불처럼 덮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질식 소화포를 좀 비치를 해서 또 관계인들이 질식 소화포를 어떻게 덮는지,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대전시 같은 경우에 대책을 최근에 이제 내놨는데, 대전시 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제 지상으로 옮긴다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지자체에서 그 관련 그 대책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걸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 이 전기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옮기면 이제 비도 올 수 있고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보충해야 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또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는 이제 더위, 정말 심한 더위라든가 추위에 어차피 배터리가 갖고 있는 성능 때문에 오히려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지 않느냐, 쫙 빼서 주차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론도 되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셨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이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 그리고 연구기관, 심지어는 교육기관까지 총망라한 안전대책에 대한 과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그 과제 중에 하나로 해서 독일을 직접 방문했거든요. 독일은 그럼 과연 어떻게 전기차와 관련된 교육과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직접 저희가 둘러보고 왔는데, 저희가 세계적으로 사실 전기차와 관련된 문제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지금 이제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배터리에 대한 사전 인정제를 하겠다.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리콜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후에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고쳐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자동차 이제 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함에도 전기차는 좀 다르게 접근하자. 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안전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번 청라 사건 이후에 아마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미리 검증받고 차에 얹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준비도 아마 진행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예, 말씀을 예, 드리면 그 이제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90% 미만만 지하에서 충전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90% 정도의 수준의 충전율만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주차 중, 충전 중 화재의 99%는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전기차 소유자들의 개인의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렇죠. 내가 타지도 않는 10%의 가격을 계속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S 신호를 감지해서 차가 지하에 진입하면은 지하라는 걸 인지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90%나 80%만 충전하게 하는 시스템들도 다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충전기에 전기차 충전해 보면 가서 충전기 고유 번호를 앱에다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충전기의 위치가 하고 어느 회사가 설치했는지는 국토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사에 제공을 하면 내가 연결한 충전기가 지하에 있는 거면 자동차가 알아서 80%만 충전하게 하고 완충된 후에는 가능한 한 차를 지상으로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구역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네. 그럴 경우에는 1층 주차장 입구 쪽에다가 전기차를 이제 주차하도록 해가지고 소방관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화재 피해 중에 제일 큰 게 실은 연기 질식이거든요. 네. 소방관들의 접근도 어렵고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려운 게요. 아까 이제 하부에서 구멍 뚫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물을 부어도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면서 물이 닿지를 않습니다. 옆으로 퍼지기만 하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부에서 구멍을 뚫을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재연을 어떻게 연기를 빼고 배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일단은 지하 충전율을 억제를 하고 주차장 입구 쪽에다가 차를 세우는 쪽으로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만 좀 도입을 한다 해도 대부분의 화재에 대한 공포나 피해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의 어떤 기술을 통한 진보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계속해서 아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뭐 벤츠, 이제 중국산 배터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정부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이제 공개 권고에 나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급하게 내놓은 정책은 잘한 겁니다. 발빠르게. 그런데 하나 고민을 해볼게요. 배터리가 어느 회사,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국내 자동차 메이커가 타이어를 살 때 한국, 금호, 넥센걸, 초이스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산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점, 공포심 때문에 국산이 유리하다.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그 하나 지금 LG 엔솔의 배터리 중에 난징에서 생산된 건 국산일까요? 중국산일까요? 오창에서는 국산일까? 예전에 코나 그 불량률도 난징 공장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결국은 또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그 형태마다 틀립니다. 파우치냐,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NCM이냐, LFP냐 이런 모든 공장 생산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보다 중요한 건 그러한 배터리의 형태, 원 소재, 분류 방법 이에 따른 화재 발생률 그리고 이제 불량률 이런 백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뭐 미국의 라벨링 제도나 이런 것처럼 그런 라벨링 제도나 제조사나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수차적으로 이제 누진되게 그 불량률, 발생률, 에러율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면 제작사 선에서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배터리 실명제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대목에서 갑자기 배터리 실명제 얘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동안 일어났던 이렇게 화재에 들어갔던 배터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게 그 화재 어떤 논점과는 좀 벗어난 부분이다. 대책은 필요한데 그래도 배터리 실명제로 갑자기 전 메이커들이 지금 막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은 사실 이게 당장 화재의 어떤 영향 원인 이것보다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화재가 나면은 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소방관들이 그 건물의 도면을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배터리 실명제와 더불어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플랫폼이 생긴다면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할 때 요즘 뭐 전기차가 워낙 많이 이제 그렇죠.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모델들마다 다 다른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좀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화재 진압을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는 좋겠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배터리 실명제가 아마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일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면 국민들이 일단 안심하는데 조금 도움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배터리 실명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문제를 계속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배터리 자꾸 기술은 발전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실 테고 차세대 배터리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전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 개발을 어떤 식으로 좀 현재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이런 우려를 좀 그다음에 위험을 좀 낮출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좋은 대안인 건 맞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예전에 저도 여기서 방송을 해봤었는데 껌종이처럼 막 구겨도 되고요. 무게는 절반밖에 안 되면서 주행거리는 2배까지 늘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칼로 잘라도요. 불은 당연히 안 나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볼테이지만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배터리인 건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상용화를 해서 27년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내년부터.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7년에 상용화, 30년 양산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가 주축이 돼서 화재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상용화는 1, 2년 안에 길어야 3년 안에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허드릴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전기차 처음 국내에 보급됐던 게 2009년, 10년쯤에 소울 전기차였죠. 그게 내연기관 풀옵션이 1,6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전기차가 4,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2,300~400을 줬어도 이게 700~800이 더 비싼데 이랬는데 그때 주행거리가 130km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비해서 배터리 가격이 85% 정도 내려갔어요. 결국 10년의 세월 동안 6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되짚어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2, 3년 안에 상용화가 됐다 해도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다는 순간 4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1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속화는 되겠지만 5년, 10년 안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 전기차 보급 넷째로 무조건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하면 과감한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켜야 돼요. 수소전기차 보조금 3,250만 원 주거든요. 7천만 원 중에 거의 절반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전기차 배터리 차세대 그 상용화를 위한 과제, 물론 가격의 어떤 그런 안정화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R&D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가격을 좀 다운을 시킨다든지 또 시장을 확대를 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전기차에 적용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부회장님, 그 현장 다니시면 이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들 기대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곧 등장할 거다. 이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가장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도요타에 대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제들이 아직 있다 그렇죠. 보니까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업체들이 배터리 발현 문제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열폭주를 어떻게 지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판매되는 차는 네아 패드라는 것을 꼭 붙여야 네. 법적으로 붙여야 차를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1000도씨 이상 올라가는 그 경우에 5분 동안 화재를 지연시켜주는 패드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한 용어들을 네아 패드, 그다음에 열폭주 지연 시트, 열폭주 차단 소재 이런 용어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일부 지금 국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 이 재료가 들어가 있는 차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이런 열폭주로 인한 문제를 좀 지연시키는, 아까 뭐 교수님도 나왔지만 5분 동안 1000도 이상 될 때 5분 동안 어떻게 막아줄 거냐, 이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실용화시키고 있는 단계니까 아마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부회장님, 이어서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얘기가 이 전기차 사후 관리. 이 사후 관리를 하려면은 전문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침 뭐 모빌리티 교육 전문가협회 이제 그쪽을 맡아서 연구를 이제 하시다 보면 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양성을 하고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지 덧붙여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정비업계가 예.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한 그 노하우를 아직 많이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이제 굴러다니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좀 부족하고, 심지어는 지금 아마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완성차 업체의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특정한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서 그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이제 제공해주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다오라고 하는 요구도 많아지고, 그렇겠죠. 이제 최근 이제 현대 기아가 전기차 사전 무상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 항목을 보니까 절연 저항, 전압 편차, 냉각 시스템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을 나열을 했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 동네 가까운 그 정비업소에서 지금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그 다양한 기술도 필요하고 진단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아지면은 좀 더 안심하고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이 사후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전문 인력 마침 대학에서 또 그렇죠. 하시니까 예, 예. 어떤 식으로 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제작사로부터의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실제 저희 대학이 이제 대덕대학이 유일하게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뭐 현대기아 자동차 정규직 인원들을 양성하거든요. 네. 미래차 교육도 하고요. 근데 그 전기차 교육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현대기아 소속의 자료고 외부 공개를 안 하고 내부 자료로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업소나 이런 데서는 차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제작사는 좀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중에 자동차 점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의 성능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좀 산업적인 면에서 보면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게 깜깜이에요. 이거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이 배터리의 성능이나 배터리의 노후화 정도를 알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죠. 복불복이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은 20에서 80% 수준에서 배터리를 충방전을 관리해주고 가능한 한 급속보다는 완속 충전을 많이 하고 이런 차들의 배터리가 수명이 오래 싱싱하고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개발과 또 한 가지 전국에 있는 검사소 중에 한 30%에만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70%는 장비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 보급, 기준 마련, 성능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하고 이제 이호근 교수님께서는 이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관련 학과가 이제 전문 분야학계가 소방 방재 쪽이시지 않습니까? 이 소방 방재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소방 인력, 전문 인력 이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기관에서는 이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약재가 지금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 약재를 또 개발을 해야 되고, 현재 이제 그 수조에 담궈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다양하게 화재 진압 전술을 개발을 해서 전기차 화재로부터 이제 안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요즘에 이제 폭염이 이제 계속 되니까 이 배터리가 좀 폭염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이변은 뭐 계속 될 테고 올해 폭염이 뭐 내년에 또 뭐 나타날 가능성도 많고 이제 이런데 그 차주들께 한번 뭐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런 폭염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기차 관련된 차주분들께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가지고 화재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정부기관에서 했겠죠. 그런데 보면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이나 이런 거 팩을 쭉 놓고 그 모듈을 쭉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핫팩이라고 하죠. 겨울철에 뭐 허리에 붙이는 거. 그게 한 60도 정도 온도거든요. 그것을 한쪽에 붙였을 때 거기서부터 발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온도 언밸런스가 그 정도만 나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S에서는 배터리 셀의 각 온도 상태, 전압 상태를 체크는 합니다만 결국 고열에 오래 노출돼 있을수록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뭐 사실일 수밖에 없고 더 안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겨울철에는 뭐 떼약볕 아래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도 장시간 연속해서 오래 운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운전 시간을 단축해서 중간중간 차를 쿨링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장거리 운전이 아닐 경우는 충전율을 스스로 좀 낮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팅해서 값을 조절해가지고 한 90% 미만으로 알아서 지상주차장에서 충전하더라도 좀 낮춰놓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화재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 교수님, 그 주차 중에 충전 중에 뭐 운전자나 사용자가 곁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불이 나도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주변에서 119에 신고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주행 중에 전기차를 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에 불이 났을 경우에 대처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조언 좀 해주시죠. 그렇죠.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차를 주차를 하고요. 그리고 빨리 이제 119에 신고하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섣불리 이제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제 위험한 거죠. 이번은 이제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도 우리가 목격을 했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로 이제 1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또 불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이제 유독가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신속히 차량을 주차를 하고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섣불리 내가 이걸 끄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보단 빨리 일단 대피하시고 신고하시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보급률도 계속 늘어날 테고 앞으로 추세지 않습니까? 이제 친환경.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계속 이제 늘 텐데 이 안전한 전기차 시대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요, 이 교수님?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대책을 다음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겠고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S 고도화를 통해서 전기차에 배터리에 이상이 있을 때 미리 5분 안에 알려주고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다. 중요하죠. 근데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급속 충전을 많이 할 경우에는 덴틀라이트 현상이라고 전극에 침전물이 자라면서 분리막을 파괴해가지고 쇼트가 나서 화재 날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하십시오. 급히 먹는 밥이 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풀 충전보다는 우리가 물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들고 다니면 넘치기가 쉽잖아요. 일부 덜 담으면 잘 안 넘치겠죠. 그러니까 충전율을 스스로 평소에 좀 낮춰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 전기차 배터리가 충격이 약합니다. 당장은 괜찮아도 특히 전기차들은 무겁다 보니까 하체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 같은 데서 치고 지나간다든지 또 전용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축간거리가 넓어요.
축광거리가 넓다는 얘기는 일부 방지턱이나 지하 비탈길 같은 데서 하부가 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 조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특히 타이어 공기압이 많이 빠질 경우는 하차가 낮아지거든요. 수시로 공기압 체크를 하면서 충격에 대비하는 운전 요령, 이게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3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LPG 자동차를 탈 때 가스 안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어쩌면은 그것처럼 이제 전기차를 타는 이제 운전자들도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 이해, 지금 20%에서 80%까지 충전해야 된다, 급속 충전하지 말라,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뭐 의무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하면 운전자가 좀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좀 교육해주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운전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전기차를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소비자들께 구매를 하셔서 이제 운행을 하셔서 이제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편하게 삶을 영위하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이 전기차를 내가 사무로 해서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교수님, 이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한 뭐 과제라든지 뭐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전기차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재 징후를 조기에 감지를 해서 화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이 전에 이 오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오프가스가 나온 후에 약 15초에서 40초 정도 이후에 이제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가스를 감지를 해서 열폭주에 이르지 않게 열을 떨어뜨리는 이런 냉각기능 소화약제를 분사를 해서 열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미 미군에서 전차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전기차에 적용을 하다 보면 안전한 전기차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기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산업계에서도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